축구 승무패 58회차 또 다른 도전의 이야기. 가을이 다가오는 듯한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현재 진행 중인 57회차의 아쉬움이 다시금 가슴을 스쳐 지나갑니다. 퇴장카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다시 저의 분석을 흔들어 놨습니다. 부산과 수원의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확신했건만 전반 22분 수원 삼성 선수의 퇴장으로 모든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아일랜드와 헝가리의 맞대결에서는 헝가리의 승리를 점쳤지만 우위 대 0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살라이의 퇴장이 경기를 2대2 무승부로 이끌었죠. 분석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불확실성 앞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차례차례로 축구 승무패 58회차 경기들을 더욱 신중하게 준비한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아르메니아 대 아일랜드 단통승. 예레반 고원에서 피어나는 희망. 아르메니아 대 아일랜드. 해발 1000m 고지. 예레반의 바즈겐, 사르키시안 공화국 경기장에서 펼쳐질 이 경기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포르투갈에게 참담한 0대5 패배를 당한 아르메니아를 보며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일랜드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최근 상대 전적 3승 1패, 2024-25 네이션스 리그에서 그룹 2위로 리그 A 승격을 달성한 상승세까지. 반면 아르메니아는 조지아에게 총합 1대9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분석가가 아닙니다. 아르메니아에게도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크라스노다르에서 2022-23 시즌과 2024-25 시즌 최고 선수로 선정된 에두아르드 스페르치안, 뮌헨글라드바흐 소속 그랜트 런 라노스, 그리고 포르투갈전에서 혼자 분투했던 바르세간의 투지까지. 무엇보다 해발 1000m라는 자연의 조건이 변수입니다. 희박한 공기 속에서 뛰어본 경험이 부족한 아일랜드 선수들에게는 분명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팀의 과거 전적을 보면 무승부가 거의 나오지 않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아르메니아의 승리에 마음을 겁니다. 데이터를 거스르는 선택이지만 때로는 축구가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드라마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2번 경기 웨일스 대 캐나다 단통패. 대서양을 건너온 붉은 단풍잎의 꿈, 웨일즈 대 캐나다. 스완지의 바람이 전해주는 소식 하나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캐나다가 루마니아를 3대0으로 완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선 경기 결과가 아닙니다. 캐나다가 유럽에서 거둔 승리로는 무려 14년 만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부쿠레슈트 아레나 나치오날라에서 벌어진 경기를 상상해봅니다. 조나단 데이비드가 11분 만에 터뜨린 선제골, 알리 아메드의 골과 어시스트, 그리고 니코 시구르의 쐐기골까지. 전반 22분 만에 2대0으로 앞서 나가며 경기를 완전히 장악한 캐나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유벤투스 소속 조나단 데이비드는 이 경기에서 대표팀 통산 31번째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알리 아메드는 골과 어시스트를 동시에 기록하며 국가대표팀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변화입니다. 골드컵에서 과테말라에게 승부차기로 탈락한 아픈 기억을 이번 완승으로 완전히 털어낸 캐나다는 이제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유럽 팀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반면 웨일즈는 어떨까요? 크레이그 벨람이라는 새로운 감독의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가레스 베일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떠난 후 공격진의 창조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홈 경기라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그 부담감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루마니아전에서 보여준 캐나다의 완벽한 경기 운영력과 조직력을 고려할 때 스완지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웨일스 1대2로 캐나다의 승리를 점쳐보겠습니다. 1번, 2번 경기의 분석을 마무리를 하며 58회 차를 준비하며 느끼는 것은 축구 분석이라는 것이 단순히 데이터와 통계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선수들의 감정, 팀의 분위기,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변수들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지난 회차의 실수를 발판 삼아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가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분석 역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응원하며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이소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경기, 키프로스 대 루마니아. 키프로스 단통승 선택. 키프로스 경기력 분석. 키프로스는 오늘 새벽 오스트리아와의 대결에서 매우 인상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쉽게 페널티킥으로 인해 1대 0으로 패배를 하였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 보여준 조직력과 투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90분 내내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투지력 있게 경기를 하는 모습이 다음 경기에서 분명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루마니아 경기력 분석. 반면 루마니아는 어제 캐나다와의 평가전에서 3대 0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기록해왔었죠. 평가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3골을 내주시며 무력하게 무너진 모습은 결코 신뢰하기 어려운 경기력이었습니다. 수비 조직력의 혼란과 집중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측 근거. 키프로스께서는 상승세를 타고 계시며 정신력 면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된답니다. 루마니아의 최근 경기력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키프로스의 단통승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4번 경기, 보스니아 대 오스트리아. 단통 무승부 선택. 보스니아 경기력 분석. 보스니아는 오늘 새벽 산마리노와의 경기에서 6대 0의 대승을 거두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경기 전반 16분에 산마리노 주장이 뒷공간을 찔러 들어가는 보스니아 선수를 잡아채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수적 우위를 점하시기 전까지 보스니아는 산마리노를 상대로도 명확한 유세를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할골을 넣은 후에도 70분까지 답답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던 점은 강팀을 상대할 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여 봅니다. 오스트리아 경기력 분석. 오스트리아도 키프로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지는 못하였었죠. 페널티킥이라는 다소 운이 따른 상황에서 얻으신 승리였으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 키프로스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예측 근거. 두 팀 모두 특별히 뛰어난 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스니아와 오스트리아 두 팀 모두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를 예상해보며 어느 팀도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통 무승부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결론. 축구는 한순간의 변수가 결과를 좌우하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분석과 최근 경기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예측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한 분석에 근거한 이번 선택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는 5번 경기부터 7번 경기까지의 분석을 시작하여 보겠습니다. 22명의 선수가 한 개의 공을 놓고 90분간 펼치는 드라마는 때로는 예측 가능하고 때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3경기를 살펴보며 제 나름의 분석과 예측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5번 경기, 프랑스 대 아이슬란드. 강자의 일방적 우세, 단통승 예상. 먼저 프랑스와 아이슬란드의 대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1904년에 첫 공식 국제 경기를 치렀고 현재 대부분의 홈 경기를 파리 근교 생드니의 스타드드에서 펼치는 축구 강국입니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1946년 7월 17일 홈에서 열린 덴마크와의 국제 A매치 데뷔전에서 0-3으로 패했으며 우리의 소년들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최근 5경기를 분석해보면 프랑스는 사상 처음으로 5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달성했다는 기록을 세우며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2010년 FIFA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최약체 팀이었지만 최근에는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프랑스와의 전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프랑스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킬리안 음바페를 필두로 한 공격진과 견고한 수비 라인이 아이슬란드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번 경기, 세르비아 대 영국. 균형 잡힌 맞대결, 단통 무승부 예상. 세르비아와 영국의 대결은 저에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세르비아의 역대 FIFA 랭킹 최고 순위는 13위이며 지중해 경기 대회에서 5번 출전하여 1971년과 1979년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을 살펴보면 실력이 비등비등한 가운데 경기마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탄탄한 조직력과 강인한 투지를, 영국은 프리미어리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 기량을 앞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대결에서는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양팀 모두 승부욕이 강하지만 서로의 강점을 상쇄시키며 팽팽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알바니아 대 라트비아, 약자의 반란, 역배의 묘미, 단통패 예상. 마지막으로 알바니아와 라트비아의 대결입니다. 알바니아는 한때 유럽에서 최약체에서 본선에 오르는 등 실력이 점차 향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라트비아는 옆마리의 늑대들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 축구 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알바니아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라트비아의 역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라트비아 공격수들의 플레이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 수비수들과의 몸싸움에서 공을 받은 후 버티는 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라트비아의 공격수가 중원에서 공을 받으면 마치 나무뿌리처럼 단단히 자리를 잡고 버텨냅니다. 알바니아 수비수들이 압박을 해와도 낮은 자세로 중심을 잡으며 볼키핑으로 시간을 벌어내는 모습은 그들만의 무기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상대방의 리듬을 깨뜨리고 예상치 못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축구에서 역배의 매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이 위의 전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수들의 의지와 투혼이 만들어내는 드라마. 라트비아의 하롬마리 늑대들이 그 야성을 드러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축구 승무패 일부 맺은 말. 축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분석과 데이터가 있어도 선수들의 컨디션, 날씨, 관중의 응원, 그리고 그날의 운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더욱 매력적이고 우리를 TV 앞에 붙잡아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예측이 맞든 틀리든 90분간의 드라마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려한 승리, 세르비아와 영국의 팽팽한 무승부, 그리고 라트비아의 깜짝 승리까지. 축구는 언제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곧 58회차 2부 영상도 준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 이소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